교사 자기돌봄 왜 중요한가? 학습 목표 1. 교사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한다. 3. 번아웃 신드롬의 대처 방법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교사 자기돌봄의 중요성 2.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돌보기, 무력감, 자극, 급소 반응 3.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 뇌발달 특성의 이해 4. 번아웃 신드롬의 대처. 이번 차시에는 교사 자기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1편. 여러분은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지난 2013년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3,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 동안 교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교사 42.6%, 중학교 교사 49.3%, 고등학교 교사 48.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아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교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생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권 실추, 두 번째가 학생과의 문제, 세 번째가 정체성의 위기라고 대답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인 조벽 교수님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2만여 통의 편지가 화제가 되어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첫 해 학교에 왔을 때 힘든 임용고시를 통과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랬던 제가 3년 차인 지금 학생, 교감, 교장, 학교 업무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사로서 학교에 오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졌어요. 아이에게조차 엄마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과도한 업무, 위기의 학생들로 인해 여러분 자신이 힘겹고 불안하고 위태롭진 않습니까? 청소년을 잘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돌보고 계신가요? 이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정운선 교수를 모시고 교사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나 아니면 소아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분들은 자기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존재고,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는 1차적인 도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도구는 선생님,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선생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들의 평소 행동을 보고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막상 선생님한테 와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여러 선생님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가 얘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것을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피해를 받지 않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말이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배척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잘 감당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선생님들한테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고 교사분들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청소년기의 발달의 특징이 기성세대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반항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다르게 행동하는 게 많고 공격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기도 어렵고 에너지도 감소되게 됩니다. 산에 그 전화기를 들고 갔을 때 굉장히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짐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 빨리 닳듯이 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빨리 따라서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자신한테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러한 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을 존중해 주거나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접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하고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테스트하는 문제 행동이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치료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직능이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한테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직능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정없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업무 부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혹사시키고 아니면 밤을 새면서까지 그런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무리 중요하고 응급하고 다급한 일일지라도 선생님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이 지쳤다고 느껴지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선생님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그런 근무 환경이라면 오히려 선생님들을 잘 건강하게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페이스를 유지해서 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더 열악한 학교일수록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더 보호하고 선생님 자신을 더 돌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아이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가장 1차적인 도구가 사람이고요.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한테 1차적인 도구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은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지지받거나 위로받지 않으면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일수록 상처받은 아이들을 더 많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처받은 아이들을 가까이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런 부정적인 상처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을 다룰수록 선생님들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겪은 그런 일상이나 외상을 듣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특히 청소년들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아이들의 상처가 우리한테도 너무 뜻있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도 상처를 입기가 쉽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면 조절력을 잃게 되고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 내가 내 개인으로서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가 상기가 돼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차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대리 외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 특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집을 가출해서 나갔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지낸다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돌보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온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시라면 이런 2차적인 외상이나 대리 외상을 입기가 쉬운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본성을 목격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사회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취약하게 만들어서 나도 힘들게 되고 조절력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2차 외상을 우리가 의식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도 교사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2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교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경험한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그 아이의 어떤 점이,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는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특히 어떤 부분이 더 화가 나고 더 무력하다고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느끼는 것, 상처 입는 것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돌보아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의 무력감, 그리고 아이가 겪은 경험이나 행동에 의한 자극,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동,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과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요즘과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일 겁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지치게 되면 이 돌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고 돌보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보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요, 상처는 받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원래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신 그런 직능이나 책임감이나 그런 보람을 느낄 수가 없고, 또 돌보기를 포기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눈치를 많이 채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히 상처받은 외상을 입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민감하게 느껴서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아이를 돌보려고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을 상처 주는 그 무언가가 선생님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말한 이런 2차적인 외상이나 대리 외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은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치료자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기억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잘된 아이들도 기억하지만, 반대로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기는데 실패한 아이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무력감, 이것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 더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은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급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급소 반응의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아이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빨리 뛰어가다가 다른 한 아이하고 부딪혔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뛰다가 부딪힌 건데, 그렇게 가다가 부딪히게 된 그 아이는 집에서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아무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자극을,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자기한테 폭력을 행사하려는 위험 신호를 받아들이게 돼서 화장실에 가는 애를 붙잡고 자기가 보복을 하고 다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이전에 상처받은 것에 대한 급소 반응은 누구든지 있어서 그런 급소 반응이 자극이 될 때는 자기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급격한 감정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받고 있는 그런 상처는 교사 여러분의 그런 급소 반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을 화나게도 만들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뭔가 소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자극인자로 작용하게 돼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휘말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과잉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과잉 반응은 다시 아이들한테 돌아가서 선생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또 다시 무력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자꾸 복합적으로 겪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알기가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잘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선생님이 된 선생님들께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냥 때리치고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더 이상은 나에게는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중단하고 그런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급소 반응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장벽 뒤에 숨기고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극될 때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될 거고 저는 이 전쟁을 겪은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겪었던 학교나 아니면 가정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아주 심하게 뭐 때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급소 반응의 한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나면요, 굉장히 고통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내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문제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저럴 수 있어. 저게 나아질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한 기대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도 교사 자기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3편.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뇌발달 특성과 연관되어 있어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뇌발달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뇌발달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청소년들의 뇌,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의 뇌를 생각하실 때 이 그림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전두엽은 우리가 생각하는 뇌라고 해서 생각하는 기능과 사고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기통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는 엔진이 하나 둘씩 켜지면서 20대 초반까지 5개의 엔진이 서서히 켜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뇌 중심부에 있는 감정적인 뇌 변형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시키는 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이 경보 시스템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뇌와 감정적인 뇌가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고속도로가 형성되게 되고 이런 생각하는 뇌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감정적인 뇌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아이가 충동성이나 이런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뇌에 불안이나 따돌림이나 싸움과 같은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은 이런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이런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화가 나고 두렵고 슬퍼지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초래됩니다. 이런 경보 시스템이 삐뽀삐뽀하고 알람을 울리게 되면 이런 알람은 전두엽에 있는 생각하는 뇌 엔진을 꺼트리게 돼서 5기통으로 기능해야 되는 엔진이 결국은 한 개만 남게 되고 이런 생각하는 뇌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어려워서 이전에 잘했던 일들도 못하게 되고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몸이 자연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인 공감도 이런 생각하는 내 기능이 떨어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공감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생존을 생각하게 돼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공격적인 것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이고 이런 교사분들이나 부모님들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교사분들의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 특히 더 상처받은 아이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지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저 공격성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떤 경험으로 그다음에 뇌의 반응으로 저런 행동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태도를 가지실 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도와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발달, 생물학적인 발달, 뇌 발달 그리고 이런 것들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될 때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급소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출근을 했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슬픈 느낌이 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자꾸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영향이 집에서 가서까지 개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뭔가 불편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한 태도로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냉소적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고 굉장히 지치고 소진된 듯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해서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어떤 증상을 겪고 있고 뭔가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믿을 만한 선생님한테 그런 것을 상의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계시는 상담 교사나 상담을 다루시는 선생님하고 상의하거나 상사하고 상의하거나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상담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한테 그런 것을 상의하는 것이 선생님께서 이거를 포기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금 어떤 에너지를 얻고 지지를 받아서 원래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처받은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과 그런 아이들하고 일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는 직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다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교사로서의 어떤 과목도 다르고 처한 위치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겠지만 교사로서의 직업적인 위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보호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만의 유일한 어떤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상황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런 문제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이 교육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